안녕하세요. 정동명의 인물사전. 휴머니스트 경영인 김승호 보령제약 명예회장에 대한 제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화에서는 보령제약의 제약업 진출과 60년대 생약 전문 메이커 자리매김, 그리고 70년대 굴지의 선진 제약회사들과의 본물처지듯 이어지는 기술지원 및 천부적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광고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1957년 10월 1일 종로 5가에 보령약국을 열었고 4년 반 뒤인 62년 3월 도매업에 참여했으며 다시 1년 반 만인 1963년 11월 부산에 있는 동영제약을 인수해서 제약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초스피드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다녔으며 일단 잡은 기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다는 승부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제약업 진출의 꿈을 이룬 김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물건을 사다 나름대로 장사수완을 발휘해서 팔면 되었지만 제약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약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제약회사를 인수했으나 변변한 생산 제품도 없어 우선 종로구 연지동 자신의 집 마당에 기계들을 직접 조립하여 공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공장을 가동하여 동영제약 이름으로 오렌지 아스피린이라는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첫 아스피린을 출고하면서 나는 결코 장사 속으로 약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이의 질병을 낫게 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약인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국내 제약업계는 원료 산업에 눈이 뜨게 되면서 한 해 100여 개소가 넘는 제약회사가 문을 닫는 등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제약을 인수한 지 2년 3개월 만인 1966년 2월 상호를 오늘의 보령제약 주식회사로 바꾸고 처음으로 회사 마크를 제정하여 상호 등록을 합니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품 생산에는 그런대로 활기가 있었지만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 제약회사와의 기술 제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흐름 속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기술 제휴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는 한편 이에 앞서 우선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66년 김 회장은 공장 부지를 찾아 서울 시내 외곽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 결과 주변의 논밭뿐인 성소동 2가 302번지에 부지를 매입합니다. 또한 김 회장은 외국과의 기술주의에 있어서 당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개발 쪽보다는 국내 원료 공급이 수월한 생약제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김 회장의 소원대로 일본의 120년 전통의 윤곽산 생약 제품이 그동안 비공식 루트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다가 최근 수입 창구를 통해 소량씩 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기술 제휴를 추진합니다. 윤곽산은 120년 역사를 지닌 생약이자 일본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제품으로 간의 기침, 특히 해소 천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진해 고담제입니다. 그러나 첫 기술주의에 의한 도전은 힘든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966년 6월 윤곽산의 스기야마 부사장과 이케다 기획관리실장이 보령제약을 방문했지만 상담 경험이 없는 데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갈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해오면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매사에 일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던 김 회장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김 회장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찌 쉬운 일이 있으며 더구나 그 일이 평소 꿈꿔온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면 어찌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 회장은 때때로 그들의 태도가 당황스럽게 느껴졌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수동 공장 부지로 데려가서
보령작이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1966년 12월 주식회사 용각산의 후지 야스오 사장이 금성호 회장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1967년 4월 대지 690평, 건평 190평의 2층 건물에 컨테이너 시스템을 갖춘 성수동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공장이 준공되자 용각산에서는 2명의 기술자를 보내 생산 준비에 몰입했고 6월 26일 제약회사를 창업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신약 용각산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날 김 회장이 긴 협상 끝에 얻은 결실에 감회가 남달랐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생약제재의 효시를 이루는 제품이라는데 더욱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매 활동에 들어서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령작에서 나온 용각산은 일제 때 먹던 용각산과 다르다. 친지가 일본에 가서 직접 사온 것과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소문이 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것은 예제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사실 약포장의 재질과 인쇄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품 5만 갑을 모두 회수하여 용기를 새로 제작하고 포장재 인쇄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약국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판매가 부진하자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제품 홍보 전략을 강구합니다. 즉 소비자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는가. 김 회장은 시음용 제품을 만들어 전국에 대대적으로 샘플링하며 미세 분말 재질인 용각산의 가루 모양이 일제에 비해 거칠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때 일회용 샘플링을 제작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용각산이 소비되었지만 샘플링의 효과는 극적으로 나타나 6개월 만에 제형이나 제품, 약효 등에서 일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가기에 이릅니다. 한편으로 김 회장은 파격적인 광고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광고비가 당시 매출액보다 더 많았으며 실제로 용각산 홍보에 투입된 광고 액수가 단일 품목으로 국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광고는 140년 전통, 기침 가래 해소라면 지금극 용각산, 가수 교사, 성대 보호의 용각산이었습니다. 이후 이 광고는 신문지면에 실렸던 굴뚝 청소부 광고, 그리고 성우 최응찬이 특유의 음성으로 더욱 신뢰를 갖게 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라는 텔레비전 광고로 변신하면서 막대한 판매량과 함께 보령의 상징 제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또 새로운 판촉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영업사원들에게 약국을 방문하여 약국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대신 최신 의학 뉴스나 약업계 정보를 전해주고 오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물건 사달라고 성가시게 매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무언의 세일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계산이었습니다. 1968년을 전후해 용각산은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신뢰감을 얻었고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15만 갑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외국과의 첫 기술 제휴 제품에서 얻은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막한 좌절감을 딛고 일어선 결과이기에 더욱 감동적이고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용각산 발매의 성공은 대외적으로 보령작의 위상을 크게 변모시켰습니다. 일본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자진해서 기술 제휴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일본 굴지의 생약 전문 메이커이자 심장병 치료제 구심으로 유명한 구심제약과 소아의 소화불량, 의장허약, 경련설사 등 소아용 만병통치약, 기흥환 메이커인 통옥제약이 기술 제휴를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본 의약품이 기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용각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한국 진출을 통한 행보를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심제약은 1968년 3월
호리 다이스케 사장이 직접 실무진을 이끌고 방한하였고 9월 재차 내한하여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1월 생산을 시작하여 보령제약의 두 번째 생약제제이자 기술 제휴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제휴 제품 기흥화는 국내 제약학교에서 보령을 생약제제 생산 제약회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성호 회장은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약업인 경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효능을 알리고 함께 나누려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제약인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곽산, 구심, 기흥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 회장은 이들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자 판촉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 것이 고려대학교 김동기 교수가 제안한 3원제 DM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보령제약의 전 제품에 이용자 카드를 동봉하여 주변의 제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하고 나아가 품질에 관한 평가를 수렴하는 제도로 3년 4개월간 애용자가 보내온 카드는 무려 36만 3,600통, 월 평균 8,120여 통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감동적인 것은 애용자 카드마다 고객의 소중한 의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은 1967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사회각계 인사들과 함께 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을 접해낼 기회를 갖습니다. 이어 1969년에는 마침내 세계 제약시장을 견학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약업 관련 전문신문인 약사 15사가 제12회 구미의약품 업계 시찰 행사를 주최했는데 한국제약학교의 대표로 김성호 회장을 초청한 것입니다. 유럽 8개국과 미국의 약학교를 둘러본 이번 시찰은 보령제약이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 회장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은 기술 제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며 이후 70년대 세계 유수의 제약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맺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71년 9월 첫 단계로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와 해열 진통제 바파린 등 상품목의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10월에는 간장약 헤파리겐 메이커 스위스 메디갈사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1972년 3월에는 프랑스 비오테락스사와 세 번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 제휴선 다변화 전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이 회사의 다양한 제품 중 갤포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갤포스는 세계적인 위장약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제약업계에 진출한 지 만 11년이 되는 1974년 10월 10일 보령제약이 대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발표를 마련해준 안양공장의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수동 공장의 20배가 되는 연건평 2,400평. 당시 보령제약 안양공장은 제약업계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으며 전 공장이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어 공장 운영에 과학화를 실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갤포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안양공장이 준공된 이듬해인 1975년 6월 비오테락스와 기술 제휴를 체결한 지 3년이 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갤포스가 다른 제품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도 철저한 기술 도입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공을 들인 갤포스는 불과 5년 만에 16억 원의 매출을 올려 김 회장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갤포스의 성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적극적인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생산 첫 해 생산액 대비 130%가 넘는 광고비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한 품목에 투입된 광고비로서는 가히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쁜 생활, 바쁜 사람을 위한 주머니 속의 액체 위장약 어디로 가십니까? 갤포스와 동행하십시오.
당시 한창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역을 맡았던 탤런트들을 모델로 제작한 TV 광고는 범죄 수사물이라는 점을 착안, 의장병 잡혔어 라는 카피가 대중적인 유행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도 유럽과 일본의 기술 지원은 본물 터지듯 이어져 제품의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76년 프랑스 이노테라사와 혈행 기능 개선제, 일본 진촌순천당과 여성 양약 중장탕 나무르, 스페인 알미랄사와 항생제 울트라렉신의 기술 도입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1973년 기술 지원을 맺은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사는 진통제, 어린이 영양제, 기관지 천식치료제 등 꾸준히 제품을 확대했으며 78년 초 최신 항생제 세박트렉스 주사와 파리트렉스 드라이 시럽 캡슐이 생산 발매되었습니다. 항생제 개발의 대명사라 불리는 브리스톨사의 항생제를 판매하게 된 것은 보령이 독자적으로 항생물질 합성에 성공을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령 연구진은 또 합성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로서는 처음으로 1979년 8월 멕시코의 헬신사와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세파렉신 등 치료도가 높은 항생물질 합성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안양공장이 신축된 지 3년째 되면서 성장 과도를 달리던 보령제약은 1977년 7월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집중 폭우로 지하층 갤포스 생산 라인을 비롯하여 값비싼 생산 설비와 제품, 약품 원료와 부자재 등이 물에 잠기고 유실되는 큰 시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수혜복구 의지와 아울러 약업계에서도 격려의 성금을 답지하였습니다. 전국의 약국, 병의원, 도매상 등 거래선도 현금을 주고 제품을 주문해주고 잔고 결제를 서둘러 해주어 6개월 만에 수마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복구하였습니다.